오전 10시 시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쪽에서 3대 지수 모두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졌다라는 것, 그 다음에 AI 거품론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샘 올트먼이 얘기를 했던 내용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 뭐 단기적으로는 거품일 수는 있겠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역시 상승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건데, 시장에서는 뭐 심리 약화가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미국 증시 엔비디아를 포함을 해서 전반적으로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고요. AI 관련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역시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전기차 테슬라와 리비안 오토모티브 약세가 이어졌고요. 샤오펑은 향후 실적이 긍정적이다라는 이슈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완성차 3사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항공, 여행, 레저, 중국 ADR 약세가 이어졌습니다. 금융 쪽에서는 프로그레시브, 메탈라이프, 버크샤 서웨이 상승을 했는데 보험주가 일반적으로 잘 버텼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암호화폐, 양자암호, 금 관련주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유틸리티와 신재생에너지 약세가 이어졌고요. 헬스케어 약세가 이어졌습니다. 소매유통과 음식료, 담배 그나마 버티는 모습이었고, 드론, UAM, 우주항공 약세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방산주가 일부 상승을 했는데 보잉은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고요. 미국 쪽에서 약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뭐 재밌는 흐름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 쪽이 매수와 매도를 지금 뭐 반복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장 초반에 시장 방어를 하려고 기관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온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외국인 쪽에서 매도를 하게 되면서 지지선을 이탈하는 모습이었는데, 그나마 매도폭을 축소를 한 거죠. 즉 매수폭을 축소를 하고 매수폭을 다시 확대를 하게 되면서 시장의 움직임은 달라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 방어를 하고 있는 금융투자 보시게 되면, 금융투자가 매수를 한다라는 건 단기 저점에서 매수를 해서 반등 나오게 되면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흐름보다는 단기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확인해 보시게 되면 코스닥은 외국인 쪽에서 매수세가 그나마 유지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기관 쪽에서 매도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지선 부근이 중요할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 확인해 보시게 되면 이전에 지지가 나왔던 가격이 이 가격이었거든요. 그래서 3110포인트 지지하면서 마무리가 되게 되면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3110포인트 이하로 움직인다라고 하면 3030포인트 때까지 약세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지지선 부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 초반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대로 밀리기는 했으나 기관 외국인의 동반 매수로 방향을 위쪽으로 잡아주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도 역시 지지선 부근이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770포인트 위에서 마무리만 되면 그래도 흐름은 살아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으니, 오늘이 바닥이 될지 아니면 단기적인 상승이 될지는 조금 더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종가까지는 지켜보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별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텔이 정부에서, 미정부죠. 미정부에서 투자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삼성전자도 트럼프 행정부에서 투자를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오늘 IT주 약세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때문에 시장이 일부 방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외국인은 매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역시 외국인은 매도를 하고 있는 반면에 기관 쪽에서 일부 방어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와 LG전자
기관 외국인이 동반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LG 디스플레이도 역시 방어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철강 비철 확인해 보시게 되면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 철강 관세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기관 쪽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 때문에 매도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 철강 비철은 좋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철강 비철은 현재 현대제철만 보게 되면 이전에 저항이 나왔던 곳이 32,000원 전후인데요. 이 32,000원을 살짝 이탈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에서 버티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밀린다라고 하면 그때는 28,600원, 500원 부근대까지는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아베스틸이 5%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만 차트를 확인해 보게 되면 이전에 지지가 나왔던 가격이 35,000원 전후였는데 저항이 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다음 반등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27,000원 전후가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 이탈을 하게 되면 추가적인 하락 당연히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 가격은 24,500원에서 25,000원 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한 5% 정도 가까이는 약세가 이어질 수도 있겠다. 뭐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풍산이 3%대 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뭐 오늘 한국투자증권에서 방산주 호조로서 리레이팅이 재개될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두산에너빌리티는 충격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죠. 추가적인 악재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이나 유럽이나 영국, 일본, 우크라 이쪽이 다 막혔어요. 그러다 보니까 10%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어제 오늘 포함을 하게 되면 거의 뭐 한가 가까이 약세가 이어진 모습이고요. 5만 9천 원이 그래도 지지가 나왔다라고 하면 뭐 일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추가적인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 피보나치를 한번 확인을 해 보시게 되면 지금은 38% 부근까지 약세가 이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가격은 52,500원, 600원 수준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이탈을 하게 되면 추가 하락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죠. 얼마까지? 46,200원대까지. 그래서 상승 후에 조정을 받았는데 이 조정 받았던 곳이 62%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기준으로 보면 4만 원이 62% 지점인 거죠. 지금 보면. 그리고 상승을 쭉 이어가다가 조정을 받았던 게 38%가 지금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지고 지지가 나와야 되는데 지지를 이탈을 한 거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52,500원은 무조건 버텨야 된다라는 것 한 번 더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선 전력 설비 관련주가 5%대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철강 악재가 역시 기계 관련주인 전선 전력 설비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거죠. 철강이 많이 들어간 제품에 대해서 50%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변압기 쪽으로 관세 철강이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관이 없다라는 리포트가 나왔었는데 어제는 분위기가 전혀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압기 악재다라고 얘기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미국 이 3자 회담에 대한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방산주가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참고로 우크라이나에서는 미국산 부품을 산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방산주는 약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철강이 또 많이 들어가는 제품이 건설기계입니다. 품목 관세에 대한 악재가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밥캣의 경우는 미국에 공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덜 밀릴 수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가 하락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WTI가 신저가를 기록을 한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제는 추석 한 번 남았죠. 추석. 다만 이 추석이 하루 연휴가 논의 좋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논의 안 했다. 그것 때문에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어떻게 됐든 연휴가 길고요. 그 다음에 한알령 해제 기대감은 여전히 존재를 한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해운주가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이거는 중국 쪽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 됩니다. 중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컨테이너 선이 줄었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만큼 수입을 안 한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미국에서. 그러면 당연히 컨테이너 지수, 운임 지수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이 부분은 해운 관련된 종목들에게는 악재일 수가 있겠죠. 에너지주는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대로 WTI 약세가 이어지기 때문에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차와 기아차는 러시아, 미국, 우크라이나 이슈라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러시아에 현대차 공장이 있었죠. 현대차 공장이 있는데 이 현대차 공장은 예전에 GM 공장을 인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게 되면서 이거를 매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권리를 사왔습니다. 어떤 권리? 2025년 말까지 다시 사올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미국이 3자 회담을 하고요. 전쟁이 종료가 되게 되면 현대차는 이거를 포기할 이유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이슈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선주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에서 한온 시스템이 6%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죠. 실적이 좋지는 않았는데 어제부터 일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유증 악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그것 때문에 주가를 올리는 걸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조금 주식을 주고 돈을 많이 받아 오려면 주가가 올라가야겠죠. 그 이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차전지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일반 화학은 그 얘기 나왔죠. 도와주는 건 구조조정이 이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도와줄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반 화학 악재일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약세 이어지고 있고요. 두산에너빌리티 악재로 인해서 두산 관련주도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지주사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장이 좋지 않으니 통신주가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은행, 증권, 보험 전부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대건설도 주가가 상승을 했던 이유가 원전에 대한 이슈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원전에 대한 악재가 나오다 보니까 기관 외국인이 동반 매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DLENC는 DL건설을 압수수색을 하겠다. 그 이유는 의정부 공사 현장에서 추락사가 있었습니다. 지금 포스코 ENC에 이어서 DLENC까지 건설주 좋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원전에 대한 악재 때문에 유틸리티 관련된 종목들이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 쪽에서는 유통과 음식료 상승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제약 관련주를 포함을 해서 엔터게임, 카지노까지 전부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강원랜드와 파라다이스는 매수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확인해 보시게 되면 나무가가 일부 2%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금융혁신위에서는 금감원에서는 금융혁신법 위반 두나무에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전에 50억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한다라는 게 더 큰 호재거리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미코가 6%대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별한 이슈는 없는데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관 쪽에서 코스닥 쪽은 매수가 들어오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약세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2차 전지가 일부 그래도 잘 버티고 있는 모습입니다. 게임엔터 약세가 이어지고 있죠. SMCNC가 일부 단기 급등에 나오기는 했는데 윗꼬리를 다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어제는 게임주가 게임 컨퍼런스죠. 컨퍼런스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전시회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게임스컴이 독일에서 열립니다. 그 다음에 일본에서도 게임 관련된 이슈가 하나가 있죠. 그래서 어제는 상승을 했는데 시장이 조정을 받다 보니까 버티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영상 콘텐츠는 한알령 해제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는데 어제 상승을 했으면 일반적으로 쉬어가는 것도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로봇 관련주를 포함을 해서 자동차, 결제 시스템, 5G, 화장품 뭐 전반적으로 다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계속 확인을 해보게 되면 그나마 2차전지가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 그 다음에 콜마 BNH 어제 잠깐 이슈가 좀 나오기는 했습니다. 지분 싸움 얘기를 했는데 남매 분쟁에 이제 아버지도 만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분 경쟁에 대한 이슈로 콜마 BNH가 급등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른 테마들도 전부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대로 시장은 오늘 지지가 나와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지지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종목은 추가 하락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좋지는 않네요. 좋지는 않습니다. 다시 지지선을 이탈을 했고 코스닥이 그나마 아직까지는 버티고 있는 모습인데 외국인 수급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전 10시 뉴스 및 특징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